안녕하세요. 최현지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직장인들의 노후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현재처럼 하다가는 노후 빈곤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난해 직장인 저축액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축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65% 정도가 되는 거고, 저축을 못한 사람도 사실은 35% 정도가 되는 굉장히 큰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직장인의 2019년도 저축액이 평균을 보게 되면은 평균은 지금 전체 기준으로 보면은 85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 수치보다는 높아져 있겠지만 그 연평균 기준으로 1,000만 원이 안 되는 저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퇴 자산 마련을 위해서 평균 월 61만 원을 저축하고 있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수치와 거의 비슷한데 6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월 61만 원으로 저축을 하고 있고 이 금액이 연으로 따지게 되면은 뭐 800만 원, 700에서 800만 원 이렇게 되는 기본적인 그런 수치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하위, 그 다음에 중위, 상위 이렇게 나뉘어 보면은 상위 같은 경우에는 86%의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있고 반대로 현재 살기가 어려우신 이런 하위층에 속하시는 분들은 소득 기준으로 하위층에 속하신 분들은 약간 반 정도만 저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금액 저축액도 지금 평균적으로는 한 61만 원 정도가 되는데 상위 소득 계층 같은 경우에 92만 원 정도인 거고 하위가 35만 원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개인 기준으로 최저 생계비의 기준이 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적정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월 61만 원 또는 연 기준으로 850만 원으로는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즉, 이 저축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월 300을 받기 위해서는 약 한 10억 또는 8억에서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런 월 300을 받기 위해서는 100년이라는 정말 불가능한 어떤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지금 상태로 저축을 하고 노후 준비를 하다가는 노후 빈곤을 맞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노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생활비 부부 기준으로는 최소 생활비, 그러니까 적정 생활비만 아니고 최소 생활비 기준으로 한 200만 원이 필요하고 개인 기준으로도 124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저축액을 하고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65%인데 65%의 사람들이 월 평균 저축하고 있는 금액이 65만 원이다. 그래서 지금 최소 생활비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저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 300을 받기 위해서는 10억 정도가 필요한데 월 65만 원 받아서는 100년이 필요한 정말 불가능한 어떤 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고 제가 제시하는 이 농지연금을 통해서는 이 월 300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 월 300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농지는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농지는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2023년도에 한 4에서 5% 정도 하락했지만 올해 다시 한번 공시지가를 봐야 되겠지만 올해 다시 상승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값으로 농집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반값 농지가 쉽게 매입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토지 경매 시장에서는 현재도 반값으로 농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고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반값 농지를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값으로 농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본이 많지 않는 사람들의 농지를 보유하면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자, 그 다음에 이런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농지를 반값으로 매입을 했는데 원래의 토지 가치가 100이라고 했을 때 100에 대해서 70에서 80% 정도는 그 토지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게 되면은 반값 농지 낙찰가에 비해서 20에서 30%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추가 대출로 보유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이자를 충당을 하게 되면은 무자본 투자 또는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60세까지 보유를 하고 60세 때 농지연금 신청하게 되는데 보유하는 동안에 일반 매매로 팔 수 있다면,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수익을 실현하고 농지는, 그러니까 농지연금용 농지는 계속해서 매입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지경매시장에서 이 반값 농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농지연금을 잘 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더 좋은 가격으로 농지를 만약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팔면 됩니다. 그리고 농지연금용 농지는 또다시 매입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노후 준비와 함께 경제적인 자유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실천해 나가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공부도 해 나가야 되는 어떤 수고스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없이는 월 300 또는 월 60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는데 혼자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저만의 어떤 노하우가 담기고 제가 토지 클래스를 통해서 배워왔던 어떤 지식의 을 업데이트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는 이제 최근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많은 어떤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본적인 질문이라든가 어떤 보고 계신 토지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부분도 함께 질문을 주시고 있는데 이렇게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함께 제가 고민을 하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방법대로 했을 때를 말씀드리면 2000시 신도면에 있는 농지인데 감정가가 4억 7천에 나와 있고 반값까지 떨어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낙찰을 해 갔겠지만 5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50%로 낙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2억 3,500만 원에 낙찰을 한 거고 보통 이 낙찰가의 80% 정도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인 자기 자본 4,700만 원이 자기 자본이 소유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감정가의 70% 정도는 담보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4억 7천의 70%는 3억 2,900만 원이 되는 거고 이 금액으로 대출액과 자기 자본 그 다음에 낙찰 금액을 다 상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추가로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이 금액을 추가 대출을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장기 보유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자 비용을 이 금액으로 충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랬을 경우에 이 금액으로 25년 동안 우리가 이 이자를 낼 수가 있는 거고 이 25년 안에는 매년 이 지가가 상승하는 이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은 무한대로 보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연 4%의 물가 수준을 상승을
가정했을 때 현재는 4억 7천인데 이게 10년 후에는 8억 5천 정도가 되는 거고 20년 후에는 33억 정도가 되는 그런 가격 상승입니다. 근데 연 4% 정도도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엄청나게 복리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농지를 매입을 하고 오랫동안 보유하는 전략이 나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본이 추가 대출을 통해서 자기 자본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자본 투자가 가능한 그 이유는 이 토지의 물건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자기 자본이 필요할 수 없을 수가 있는 거지만 어떤 물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리스크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초보자들이 쉽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농업인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인만 될 수 있다면 이런 물건들은 매입을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농업인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어떤 투기 수요들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유찰이 되는 거고요. 그 농지를 내가 매입을 했을 때 추가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자기 자본이 없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농지를 매입을 해 나가면 내가 매년 낼 수밖에 없는 이자 비용보다 이 토지의 가치 상승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항상 복리 개념인 이 가격이 단리 개념인 이자보다 항상 높기 때문에 영구히 보유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연금 수령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즉 아까 8억 3천 정도 되는 감정가의 90% 정도가 담보 가치가 되기 때문에 7억 6천 정도에 대해서 각 상품별로 어느 정도의 연금이 나오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종신정액형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평생 동안 매월 264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 정도면은 부부 기준의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금액인 거고 이런 농지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최저 생계비가 아니라 적정 생활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노후가 평생 동안 노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인출형 같은 경우에는 1억 9천 정도의 목돈을 일시적으로 받고 평생 동안 185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과 동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아까 4,700만 원 정도가 자기 자본이 든다고 했기 때문에 1억 9천만 원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고도 180만 원이 매월 나오는 이런 강력한 장점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